2024년도 새해 시작은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43,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328달러, 솔라나도 발딱 일어서면서 10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이번 달에 많은 좋은 소식들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달러 연합이죠. 브릭스 국가들이 5개의 나라들을 추가하면서 덩치를 불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가입이 주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름을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화폐들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달러의 세는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는 없겠죠. 자, 한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브릭스 국가의 초대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 연합에 가입을 못해서 난리인데 아르헨티나는 일단 거절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에도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페트로달러라는 타이틀도 달러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스톤리치 CEO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는 작년 말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년, 3년, 5년 그리고 10년 동안 미국의 20년 장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각각 2%,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8% 그리고 24%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에 비트코인을 비교해볼까?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56%, 46%, 1052%, 5569%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이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우리 스톤리치 같은 경우도 2017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서 수익을 막대하게 올릴 수가 있었다. 더욱더 많은 법정화폐를 벌수록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비트코인은 인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신념을 그들의 고객들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ETF 승인이 나게 되고 나서 반감기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여기서 언급이 되었었던 은퇴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폭발이 한번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도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마법사 톰리입니다. 톰리는 2024년도에 비트코인이 초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에 대한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옮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비트코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15년 동안 거의 100조 달러가 거래가 됐지만 단 한 건의 사기 기록도 없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은행 거래의 6% 정도는 의심스러웠었다라는 지적을 남겼는데요. 은행 거래는 6% 이상이 사실 더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워낙에 타락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지 간에 그는 올해 비트코인이 크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들이 점점 비둘기화되는 통화정책의 변화, 즉 금리를 낮추는 것도 낮추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양적 완화, 돈을 더 찍어내고 있을 때 암호화폐는 약세를 보였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는 마당에 연준이 돈을 더 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고객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401k 은퇴 자금의 약 1%만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비트코인 공급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종종 톰리가 예언을 하면 반대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예측 같은 경우는 근거들이 나름 좀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의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크립토 포테이토 암호화폐 미디어 측에서는 밝히기를 비트코인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으나 이는 숨고르기였었다.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직 긍정적. 일봉 차트상에서 저항선을 차례차례 돌파하고 있으며 RSI 같은 경우도 아직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수주대 48,000달러의 옆구리를 한번 찌르러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자, 비트코인 48,000달러까지 한번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크립토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다가 44,200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반등, 그 후에 해당 저항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매튜 아일랜드 분석가는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줬는데요. 과거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돌파하고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과연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분석가들도 가족들과 시간을 갖는다라든지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또 많은 분석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며 알트코인 및 기타 정보들을 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TRB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629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12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롱 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가루가 됐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알트코인들. 특히나 이렇게 무섭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승한 코인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먹으려고 잠깐 들어갔었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를 잘 따져가지고 신중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INJ, 인젝티브 프로토콜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후에 저항을 뚫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는 우트레이드 코인이죠. 우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고 지지 구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코인. 최근에 연달아 가지고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 들어가기보다는 나는 기다리겠으며 오히려 10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중간하다 이거죠. 저항을 뚫던가 아니면 밀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알트코인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추럼 같은 경우도 옵티미즘의 뒤를 이어가지고 전고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항을 뚫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바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코인들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코인들도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좀 안타까운 소식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김치 브릿지라고 볼 수 있는 오르빗 브릿지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털렸다라는 것인데요. 피해 금액이 무려 8,100만 달러 상당이라고 하고 지금 공격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이튼의 주요 브릿지가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 당연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암호화폐 보안 분석 업체인 슬로우미스트 설립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브릿지의 취약점이 노출된 탓에 이런 식으로 해킹을 당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공격자와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해당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미국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다음과 같이 꼬집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검찰이 샘 뱅크만에 대한 추가 재판을 포기하는 것은 부패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샘 뱅크만의 사기 자체보다 더욱더 큰 문제이며 미국 내에서 부패가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타국의 침략이 아닌 자국의 부패 때문에 스스로 자멸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치권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자, 과연 미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대통령이 바뀐다라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가지야. 특히 광고 끝까지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해가지고 ETF 관련된 소식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 벌써부터 두근두근하네요.
부디 좋은 소식과 좋은 움직임 나오기를.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